아름다운 5성급 주거를 약속했던 비구이 위안컨트리 가든. 지금 많은 입주민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안에서 그저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여러 비구이 위안 단지에서 구조적 결함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둥잉에선 강풍의 외벽이 커다랗게 뜯겨나갔고, 내몽골에선 빗물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폭포처럼 타고 흘렀습니다. 마오마에선 인도 후 2년 만에 철골부식 흔적이 보였고, 텐진에선 균열과 치마로 3영명이 하룻밤 사이에 대피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단위 사건이 아닙니다. 약속과 현실, 기업의 야심과 기본적인 안전 사이가 완전히 파열된 결과입니다.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단지 마당에 모여 영상과 사진, 절박한 호소로 온라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에선 오랜 기간 대금을 치렀음에도 등기조차 받지 못한 한 매수자가 자신이 산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한때 중국 최대 디벨로퍼였던 비구이 위안, 그리고 한때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혔던 양후이이 있습니다. 속도, 규모, 야심으로 성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팔던 회사,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건 두려움과 빛, 미완의 벽 속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4월 12일 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산둥성 둥잉의 비구이 위안컨트리 가든 아파트 단지에서 강풍의 외벽 일부가 그대로 뜯겨나간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 땐 온갖 화려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는 바람 한 번에 무너지는 집이었어요. 댓글란에는 이런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배달 중에 바로 이 현장을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내몽골 울란오트의 비구이 위안 단지에서 폭우처럼 물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타고 쏟아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집을 샀는데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비구이 위안 엘리베이터는 그냥 폭포 옆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영상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새어 걷고 집안 곳곳에 양동이를 두고 물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광둥성 마오밍시 디엔바이구 단창진의 비구이 위안 시티 가든 단지에서는 한 주민이 지하주차장 내부가 침수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올렸습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이댄 채 맨손으로 기둥을 긁어냅니다. 손끝에서 덩어리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자 그는 말합니다. 밀가루 같아요. 보세요. 손가락으로 그냥 파져요. 진짜 밀가루 같죠? 선전제 롱왕구에서 한 집주인이 자기 집 천장이 시멘트가 아니라 모래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여줍니다. 손으로 천장 일부를 쭉 뜯어내며 이렇게 말하죠. 그냥 모래예요. 시멘트가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뛰어드는 거대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3대가 모은 돈을 한데 끌어모아 모든 걸 걸고 초고위험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니까요. 그 도박의 한복판에서 가장 높이 이름을 올렸던 곳, 한때 중국 부동산 호황의 왕관 보석으로 불리던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이었습니다. 2020년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은 포춘 글로벌 500에서 147위에 올랐고, 이는 당시 전 세계 부동산 디벨로퍼 중 가장 높은 순위였다. 2021년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141위로 상승하며 12년 연속 선정 기록을 세웠다. 본사는 포샨에 있으며 2017년 에버그린 헝다를 추월한 뒤 2022년까지 계약 판매 1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7위로 밀려났다. 전략은 분명했다. 젖디선 도시에 집중하는 것, 호황기엔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주택 침체와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이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1센 도시가 비교적 버틴 반면 비구이 위안이 베팅했던 시장은 가장 큰 취약점으로 바뀌었다. 네, 광고는 이렇게 약속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비구이 위안 당신께 5성급의 집을. 하지만 많은 구매자에게 그 5성급은 미완공 저품질 주택으로 드러났다. 2025년 4월 20일 광둥성 마오망시 단창진의 비구이 위안 크리스탈 베이 단지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기둥 내부 콘크리트에서 조개 껍데기가 박혀있는 것을 발견해 촬영했다. 영상 게시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그 유명한 비구 2위안 마오밍의 시티 가든이랑 크리스털 베이. 여긴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곳곳이 무너지고 있어요. 68동부터 79동 사이 지하주차장 기둥만 해도 균열이 30개 넘게 꼬였어요. 철근은 얇기만 한 게 아니라 심하게 녹슬고 부식됐고요. 손으로 만지니까 모래랑 흙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요. 바닷모래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4월 14일 밤 주민 몇 명이 다시 주차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속이 타들어가요. 여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가족의 보금자리잖아요. 쌓인 가족이 사는 집들이에요. 이건 큰일이에요. 돈은 제대로 냈는데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있나요? 이후 그녀는 영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다시 세어보니 균열이 총 48개래요. 영상이 퍼지면서 처리되지 않은 바닷모래 염분이 많아 철근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를 약화시키는 재료가 공사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바닷모래를 설령 씻어 썼다 해도 끝났어요. 이 건물은 이미 망했죠. 푸젠성의 비구 2위안 바닷모래 아파트들 철거하지 않았나요? 이젠 광둥까지 안우이에서 바닷모래를 콘크리트에 섞고도 검사를 통과했다고요? 말문이 막히네요. 근데 산둥에서 집 짓는데 바닷모래를 썼다고? 대단한 배짱이고. 세척한 바닷모래라도 구조용 콘크리트엔 부적합해요. 강도가 안 나옵니다. 네, 아요토 쿠난에서 입덕 굽고 염소 이온이 철근을 부식시켜요. 시간 문제죠. 다른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하중을 받는 구조엔 절대 안 됩니다. 기껏해야 보도블록 및 정도지 건물은 절대 아니에요. 철근 상태가 심각하게 부식됐어요. 값싼 바닷모래가 틀림없어요. 규모 5 지진만 와도 무너질 겁니다. 지진이 필요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짓누르는 질문. 무너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씁쓸한 답. 집주인이요. 건물은 사라져도 대출은 남거든요. 네. 이 부실 시공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곧 또 다른 문제, 분양 지연으로 번졌다. 2023년 3월 25일 올라온 한 영상에서 구이양의 예비 입주자들은 선분양 대금을 냈음에도 여전히 맨땅 닿게인 현장을 두고 비구 2위안 컨트리 가든 측과 정면으로 맞섰다. 한 업로더는 울분을 토했다. 3년째 할부로 돈을 내고 있는데 비구 2위안이 넘겨준 건 흙바닥 한 덩어리뿐이에요. 달콤한 말은 그럴싸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죠. 우린 고통받고 있어요. 2024년 말이 되어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댓글은 계속 쏟아졌다. 공사 시작은 했나요? 업로더의 단호한 답. 아직도 쇼만 하고 있어요. 시작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창산의 한 비구 2위안 단지에서는 아슬아슬한 참사 직전에 멈췄다. 강화 플라스틱에 철골을 넣은 창틀의 절반 유리, 포함이 아무 예고 없이 그대로 추락해 아래 보행로에 스테인리스, 난간을 세차게 들이받고 휘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바로 아래를 지나던 사람이 없었던 건 순전한 행운이었다. 조금만 어긋났어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현장 영상은 믿기 어려운 시공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프레임 내부에 철근이 전혀 없음? 이음부를 기본 연령적으로 대충 봉합, 구조를 고정할 코너 브레이킷 누락. 이 사고는 전국 곳곳의 비구 2위안 컨트리 가든 단지에서 보고된 시공 실패 사례 목록에 또 하나의 중대한 안전 경고를 보탰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최고 부동산 브랜드라 불리던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이름이 이제는 중단된 공사와 구조 결함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비구 2위안이 처음부터 스캔들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의 이야기는 훗날 중국에서 가장 야심적인 주택 제국 가운데 하나의 초석을 놓은 한 창업자의 비전과 추진력에서 시작됩니다. 자,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비구 2위안 컨트리 가든은 주거단지에 호텔식 서비스 24시간, 컨시어지 보안 시설관리 하우스키핑을 도입해 중국 부동산 판도를 바꿨다. 이 혁신은 합리적인 가격의 내륙주택을 찾던 홍콩 부유층을 끌어들였고 3만 세대를 판매하며 미니 홍콩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1998년 회사는 본거지 순도를 넘어 광저우 컨트리 가든으로 확장했고 사전 분양 첫 달에 3,000세대를 팔아치웠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와중에도 창업자 양꼬창은 고금리 차입을 감수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불을 붙였고 시티 피닉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내놓았다. 2006년에는 창사 베니스 시티로 광둥밖까지 진출하며 확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월마트의 상시저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초고가 니치가 아닌 대중시장을 넓게 장악하는 속도 스케일 중심 전략에 집중했다. 2007년 상장 전 창업자 양꼬차는 회사 지분의 70%를 딸 양우옌에게 넘겼다. 상장과 함께 비구 2위안 컨트리 가든은 약 16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구글의 2004년 미국 IPO 공모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당시 26세였던 양우이에는 상장 효과로 보유 지분 가치가 치솟으며 아시아 최고 부호 여성에 올랐다. 2024년 기준 그의 추정 자산은 32억 달러. 현재 비구 2위안 보유 지분 가치는 약 8억, 이 600만 달러로 평가된다. 최근 그는 비구 2위안 서비스 법인 주식 6억 7, 500만 주 약 20%를 홍콩 소재 가족 재단인 거창재단 여동생이 설립에 기부했다. 2024년 비구 2위안의 매출은 이 528억 위안 약 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순손실은 351억 위안 약 49억 달러, 이 중주주 지분 귀속 손실은 328억 위안 약 45억 달러이었다. 다만 이는 2023년 기록적 손실 대비 약 81.6% 개선된 수치다. 매출 350억 달러, 순손실 49억 달러, 손실 축소율 81.6%. 2018년 비구 2위안 컨트리 가든의 전 CFO이자 전 이사 우젠빈 이 폭로성 저서를 세상에 냈다. 그의 이력은 이례적이었다.
보수적이고 저부채로 유명한 중국 해운에서 27년을 일하며 부채 비율을 약 20%로 유지하는 문화를 몸소 겪었고, 그 뒤 2014, 2017년 비구이위안에 합류했다가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다. 네, 회사를 떠난 뒤 우젠비는 내가 비구이위안에서 보낸 1000이 모자의 비구이엔드 1010을 출간했다. 회사 측은 곧바로 차단 조치에 나섰고, 우젠비는 공개 성명을 통해 정확성을 부인하며 책을 허구로 규정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려낸 양꼬창 중의 초상은 강렬하다. 겉으로는 소박한 농민 같지만 속내는 냉혹하고 멈추지 않는 추진력 초고속 의사결정과 극단적 위험 선호를 지닌 운영자라는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홍콩 시장에 뛰어든 선택이 그 단면이다. 우회 회고에 따르면 1995년 양꼬창은 광고 비만을 위해 이 0만 위안을 차입했지만 매출은 1만 위안에 그쳤다. 그런데 이듬해 0만 위안을 더 빌려 베팅을 키우자 매출 1억 위안으로 수직 상승했다. 즉 초기 손실을 감수하며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그의 경영 DNA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꼬창의 리더십은 매우 공격적이다. 우젠빈이 일반 직원에게도 지분을 주는 스톡 워런트 제도를 제안하자 그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대신 양꼬창이 추구한 건 잔혹할 만큼 예리한 인센티브 정렬이었다. 2012년 그는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의 20%를 최상위 성과자에게만 배분하고 나머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네가 1위안을 더 쓰면 그중 0.2위안은 내 돈이다. 그러니 모든 지출을 계산했어라. 잊기 힘든 장면도 있다. 2014년 9월 그는 지역 사장과 프로젝트 매니저 37명에게만 2억 위안 약 800만 달러를 통 크게 포상했다. 평등주의는 비구이 위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극단적 인센티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둘렀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착공 3개월 안에 분양을 열면 보너스 20만 위안, 4개월이면 보상 없음, 5개월이면 벌금, 7개월이면 해고였다. 이후 양꼬창은 공동투자하는 제도를 도입해 매니저들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직접 나눠 갖게 했고, 그 덕에 현장은 더 빠르고 더 거칠게 밀어붙이는 문화가 굳어졌다. 네, 승부의 공식 저비용, 대규모 초속도. 양꼬창은 비구이 위안의 전략을 월마트의 핵심 원칙을 연상시키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했다. 저가토지, 대량 생산, 초고속 판매. 이 세 가지 기둥이 회사의 초고속 성장을 떠받쳤다. 1저가 토지, 비구이 위안은 2, 3선 도시에 집중했다. 덜 개발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들이다. 출발지인 포산 자체도 2선 도시다. 이름값이 높은 광저우 컨트리 가든 피닉스 시티. 역시 간판만 보면 1선 도시 광저우에 속해 보이지만 실제 입지는 도심이 아닌 증선구, 외곽으로 도심 한복판 대비 토지 가격이 훨씬 낮다. 이런 영리한 입지 전략 덕분에 비구이 위안은 토지 매입비를 총 사업비의 10% 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의 절반분을 반영해 경쟁사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었고, 이는 곧 판매 속도와 시장 점유율로 이어졌다. 이 대규모 생산, 초저가를 실현하려면 원가를 구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비구이 위안은 해답을 수직 계열화에서 찾았습니다. 유리벽돌 내장재를 자체 공장에서 찍어내며 자재 단가를 낮추고 조달물류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최대화했죠. 양꼬창은 샤오미 레이진의 조언, 크게 가거나 접거나를 좌우명처럼 삼았습니다. 스케일이 곧 이익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2001년 컨트리 가든 피닉스 시티 프로젝트에선 설계, 기획, 시공, 관리 전 과정을 사내에서 통제해 공정 간 낭비를 줄이고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빠른 판매, 신속한 현금 회수가 중요하다. 월마트처럼 컨트리 가든은 성장을 촉진하고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돈을 빨리 회수하길 원한다. 에버그란데와 선악 같은 경쟁사들도 유사한 도시 등급에서 운영하고 자체 공장을 보유하지만 컨트리 가든의 매우 빠른 속도를 따라가는 곳은 없다. 한때 컨트리 가든은 내부 목표를 465에서 345 모델로 상향했다. 토지 취득 후 3개월에 착공, 4개월에 분양 개시 판매, 시작, 5개월에 자금 회수, 맥락을 덧붙이면 업계 평균 ROI 회수 기간은 약 10개월이었고 6, 9개월이면 우수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불가능한 목표라 불렀다 일정을 끝단까지 밀어붙여 안전점검이나 자재 품질 검증에 쓸 여유가 거의 사라지는 수치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썩음, 녹, 분노. 2018년 이미 2건의 치명적 사고가 경고등을 켰습니다. 6월 24일 상하이 펑셴구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공사 현장에선 비계 붕괴로 일명 사망, 구명 부상이 발생했고, 한 달 뒤 7월 26일 안후이성 루안도의 시티라이트 도시의 B 프로젝트는 시공 중 붕괴로 노동자 6명 사망, 다수 부상자를 냈습니다. 2년 뒤 2020년 5월에도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광시 위링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10월 푸젠 장저우 서울시 인프레션 프로젝트에선 붕괴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건들이 무더기로 터져 문제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체계적 실패임을 드러냈습니다. 1월 19일 닝샤 구이 안구인시 원저우 윤저구의 텐천 커뮤니티 22동에서 기초 치마와 신축 기음부 대규모 균열이 확인되면서 주민 전원이 즉시 대피했습니다. 2025년 2월 7일 후난 창덕 캠브리지 카운티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 일부가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층층이 벗겨지며 안쪽에 구부러진 철근과 심한 부식이 드러났고, 그날 밤 여러 주민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2025년 4월 6일 랴오닝 플루다오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주일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4월 13일에야 드러났고, 잠시 SNS 급상승을 탔지만 곧 검열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사고 중 하나는 텐진의 피닉스 진 코트 커뮤니티에서 터졌습니다. 2023년 12월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신남구 일대 아파트동 10주개에서 집안 침하와 구조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3년 6월 1일 주민 약 3,000명이 하룻밤 사이 전원 대피했고 8개 동은 구조적 위험 판정, 나머지 8개 동은 부분 이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2025년 2월 창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초 당국은 인근에서 진행된 지열 시추 공사로 인해 지하 공동이 생겼다며 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시추가 단층선을 관통하면서 지하수의 흐름이 교란되고 토양이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는 눈으로도 확인될 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했습니다. 계단실에는 균열이 생기고 도로는 휘었으며 건물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층은 물이 새어들었고 한 시추 장비는 아예 현장에서 무너져 내렸으며 옆 건물들마저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당국은 곧 이주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보상주택의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고 고급 인테리어를 철거 이전조차 금지했으며 새 거주지는 최대 6.5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15만 위안 약 24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엌 수납장조차 가져갈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공정한가요? 또 다른 주민은 냉소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새로 준다는 집은 설계도 엉망, 품질도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네요. 도대체 누굴 위한 보상입니까? 텐진 참사는 전국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속도에 취해 지질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는가? 그 대가는 누가 어떻게 치르는가? 텐진의 붕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때 광둥성 마오밍시 크리스털베이 단지에서는 위기가 천장과 벽, 기초를 통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입주 2년 남짓 2015년 4월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주민 정민호 씨의 말입니다. 68동부터 79동까지 지하주차장 천장에 균열이 가요. 더 심한 건 하중 기둥 40개 넘게 눈에 보이는 금이 있어요. 철근은 녹슬었고 손톱으로 긁으면 모래가 우수수 떨어져요. 2025년 4월 21일자 영상에서 또 다른 주민 박수현 씨는 맨손으로 기둥을 파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루 같아요. 정말 밀가루. 손으로 퍼낼 수 있을 정도예요.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영상, 한 여성이 뒤틀린 지지 기둥을 가리킵니다. 16번. 이 기둥은 심각하게 변형됐어요. 중간 부분이 눈에 띄게 꺼졌죠. 멀리서 봐도 확연해요. 세 번째, 클립 2025년 4월 10일 촬영에서는 엘리베이터 홀에선 김세영 씨가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천장 좀 보세요. 오늘 아침 7시 40분엔 멀쩡했는데 잠깐 나갔다 왔더니 큰 덩어리가 벌써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서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세영 씨는 바닥에 흩어진 페인트와 석고 조각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며 부서진 천장을 다시 한번 올려다봅니다. 차부, 분노의 민심, 현수막이 모든 걸 말한다. 네. 마오밍시 단창의 비구 2위안 단지에서 입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밖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비구 2위안 단창 12개동 구조 결함 대형 안전 위험, 하중 기둥, 균열 파단 발생, 개발사 양심은 어디에? 피땀 흘려본 돈 돌려내라, 악덕폭리 규탄, 철근이 진흙처럼 부식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물. 단지 주민들과 입주민들이 한데 모여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2025년 4월 18일자 영상 속 넓은 중앙 마당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확성기를 든 최영수 씨가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건물, 사람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붕괴 위험은 없는 겁니까? 저희 세대 부모 아이까지 3대 가족과 여기 삽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주민 박은지 씨는 더 깊은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철근은 녹슬고 콘크리트는 층층이 벗겨져요. 이건 단순 하자가 아니에요. 무너질 때만 기다리는 악몽이죠. 비구 2위안, 광고에서 말하는 5성급 주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사람 잡지 않는 집이면 됩니다. 5성급 구덩이 같은 건 그만 주세요. 단창의 비구 2위안 사태는 더 격해졌습니다. 4월 21일 주민 설명회에서 사람들은 2시간 넘게 땡볕 아래에 서 있어야 했고 결국 핵심 요구를 이렇게 정리해 내걸었습니다. 안전한 임시 거처로 즉시 이주시킬 수 있습니까? 분양대금과 보증금,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까? 며칠 전 제거됐다는 구조 기둥 대체 왜 사라졌고 복구가 가능한가요? 점검 진단 절차 전면 공개, 검증 과정의 투명성 보장이 되나요? 그 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엿새 동안 회의가 3번이나 열렸는데 단 한 번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들 책임만 피하고 있어요. 다음 회의는 대체 뭘 하자는 건가요?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더 비극적인 이야기는 장수성 펑현, 쉬저우 인근의 비구이 위안 펑현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올라온 영상의 한 주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구이 위안이 분양자들을 속였어요. 어떤 분은 절망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이용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제는 비구이 위안이 집을 다시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제 지역 광시 류저원은 단수 정전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끊이지 않아요. 시공사 대금도 못 받았다며 결국 피해는 우리 집주인들이 떠안고 있어요. 등기도 아직 못 받았고요. 또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진짠가요? 뛰어내리겠다고? 위험만 한 건가요? 정말 뛰신 건가요? 업로더의 탑. 사실입니다. 뒤이어 달린 탄식. 세상에 정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건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업로더가 다시 남겼습니다. 그분은 평생의 절반을 모아 그 집을 샀어요. 누구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산다는 임차인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경찰차와 구급차가 가득했어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누군가 뛰어내렸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놀라서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깨진 약속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부서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해질수록 한 가지 질문은 더 커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계까지 몰렸을까?
가장 자주 지적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시공 품질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사이의 극심한 괴리입니다. 2일, 비싼 분양가, 낮은 품질. 중국 부동산 플랫폼 안쥐커에 따르면 광둥 포산 순더구 컨트리 가든의 핵심 시장이자 이선 도시의 2020 5년 5월 평균 아파트 가격은 B당 10일 339위안으로 2024년 대비 약 40%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와 당시 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시장 열기가 남아있던 2023년 순도 지역의 B9위 위안 물건은 B당 약 13,000 위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평방피트 기준 미화로 환산하면 약 172, 199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건 투자였죠. 한 입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컨트리 가든 아파트 한 채에 100만 위안 약 14만 2천 달러 정도 들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한 입주민이 올린 영상에서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털어놓습니다. 저야말로 최대 피해자입니다. 집을 반납하고 싶어요. 정말 상처가 큽니다. 12월 5일 하자 점검 때 수십 가지 문제를 찾았어요. 창문 손잡이는 달려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환기구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를 거부하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뚫어야 한대요. 심각한 누수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안방이 통째로 젖었습니다. 공정은 다 끝났다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집안 세 세대가 모은 평생 저축이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금도 제때 다 치렀고요. 그런데 1,000만 위안 약 1억 4천만 위안 아님 거의 100만 위안 가까이를 들여 산 집이 하자. 덩어리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2. 대금 전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인도 지연. 또 하나의 큰 불만은 분양주택이 제때 인도되지 않아 구매자들이 금융적 불확실성에 갇히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양아파트를 선택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특히 1선,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쉔거우겐거 구매 제한 정책을 점차 강화했습니다. 2019년에 이르면 창사 등 도시는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제한하고 현지 거주구나 사회보험 납부 이력 증명을 요구했으며 초기 납입금 다운페이 비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만의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선전에서는 비거주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면 사회보험을 5년 연속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했고 2주택 구매자는 최소 70%의 다운페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비표준 주택의 첫 구매자는 다운페이 비율이 40%로 상향됐고 2주택의 경우 그보다 더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규제의 결과로 완공된 아파트는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시장에 남은 매물의 대부분은 선분양 주택 기반이었고 입주 준비가 된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풀 인테리어 찐装修를 내세워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정된 물량,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지금이라도 집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많은 구매자들이 선분양 계약으로 눈을 돌렸고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믿음으로 컨트리 가든 같은 대형 개발사를 선택했습니다. 순안성 천저우에 있는 컨트리 가든의 피닉스 테라스 1단지 아파트를 산 한 여성은 2022년에 주택담보대출 100만 위안 약 미화 14만 2천 달러를 받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2일입니다. 이 집의 예정 인도일은 2023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39일이 지연됐습니다. 아직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고장나고 지하층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금이 있고 해결책도 마련되어 있다는 구두 약속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또 다른 영상 2025년 3월 28일 게시에서는 산둥성 쪼장시의 컨트리 가든 위수란 위안 유슈란 위안 단지에서 계속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컨트리 가든 이번엔 제때에 실제로 공지해주세요. 여기 400가구가 드디어 집을 인도받을 수 있게요.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세워보세요.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는지요. 3. 법적 허점과 숨은 함정. 일부 단지에서는 주택을 인도하고도 부동산 소유권 증서 등기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구매자는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을 인도받지 못했어도 대출 상환은 계속해야 합니다. 집에 거주할 수도 임대할 수도 재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득 감소, 실업 증가 속에서 이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에 묶인 채 부채만 늘어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인도가 이루어져도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시공 품질 때문에 세입자들이 꺼립니다. 한 바이럴 영상에서는 비구 2위 안에 센트럴파크 단지에서 완공된 세대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 소유주가 보고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나갔고 집주인은 이 영위안이 넘는 임대료를 잃었습니다. 중국 소비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비구 이완 컨트리 가든 관련 민원이 2만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한 시공 품질, 주택 인도 지연, 허위 오인성 광고, 베이커 연구원 자료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그들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비구이 위안이 인도한 프로젝트의 시공 품질 관련 불만 비율은 15%로 업계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자 누적, 임대 손실, 수만 건의 공식 민원이 쌓이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 왜 집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2023년 3월 22일 더우인데 올라와 약 2만 4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한 바이럴 영상은 선분양 아파트에 120만 위안 약 미화 170일 400달러를 지불한 한 젊은 부부가 집 인도가 무기한 지연된 사연을 전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에서 개발사에게 집을 반납한다는 건 하늘에 닿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첫째, 설령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렇게 들었습니다.
명백한 사기 같은 중대한 위반이 아닌 이상 법원은 보통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인도 지연만으로는 환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이 있을 때마다 환불을 허용하면 곤란한 선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시행사가 지급 불능이면 결국 손에 쥐는 건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고도 참담합니다. 집도 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을 반납하는 일은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확률은 그보다도 나쁩니다. 그 위험을 선뜻 감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반납하려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적 절차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정신적으로도 소모적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내용 증명 발송, 해지 요청 제출, 소송 제기, 조정, 1심과 2심 재판을 거치는 등 법적 공방을 최소 6개월 이상 견뎌야 했습니다. 전 과정을 겪은 한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이런 법적 싸움은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둘째, 계약 해지의 법적 권리는 엄격한 시효가 있습니다. 인도 지연 같은 계약 위반이 발생한 뒤 1년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계약서는 시행사가 법정 기한 내 소유권 서류를 넘기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30일 이내에 해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지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한다고까지 규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계약에는 가혹한 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한 조항 중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도 통지를 수령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에 인도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그 지연은 매수인의 귀책으로 본다. 다시 말해 집이 인도되지 않았는데도 지연 책임을 매수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계약서에는 시행사 연락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개발사의 부동산을 반납하는 일은 하늘에 닿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인도 지연은 던지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그녀는 댓글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 매수자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당시 엄격한 주택 정책 때문에 준공주택의 물량이 제한적이었고 시장의 약 90%가 공사 중인 물건이었으며 대부분 고급 마감풀, 인테리어를 약속했습니다. 창사에서는 미완공 프로젝트의 가격이 완공 주택과 같은 경우가 흔했는데 고급 인테리어 마케팅이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부족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사례를 교훈 삼아 진짜 내 집을 찾길 바랍니다. 법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붕괴, 더 근본적인 문제, 한동안 많은 중국주택 구매자들은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법체계가 계약을 지켜줄 것, 시행사가 실패하면 지방정부가 개입할 것,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해결이 뒤따를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기관은 이를 사적 민사 문제로 규정하며 책임에서 거리를 둡니다. 법원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판결이 나와도 모호하거나 대형 시행사에 유리하게 조용히 기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는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구매자 보호기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멈추거나 시행사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구매자들은 보호도, 보상도, 호소 창구도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한 건설 분야 종사자는 단창에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 프로젝트 품질 문제를 다룬 더우인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국은 아마 콘크리트 취약부를 탄소 섬유로 덧대거나 시멘트 한 층을 보강하는 식의 피상적 보수만 할 것이라고, 장기 안전성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선전에 또 다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천장이 붕괴할 때까지 무시되었고 그때는 이미 시행사가 파산한 뒤였습니다. 결국 소유주들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신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창에 비구이 위한 프로젝트에서 한 소유주가 방금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구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보고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 도장이 없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도장을 찍지 않는 겁니다. 점검의 CMA 공인 검사 인증, 도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효예요. 업계 경험이 없으면 이런 쫓고 쫓기는 게임에서 쉽게 속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부동산 기업 일 660곳 이상이 파산했습니다. 왕커, 컨트리 가든, 카운트리 가든, 에버그란데, 써낙 차이나, 사낙, 완다 그룹 등 업계 대형사들 역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실 디벨로퍼를 직접 구제하기보다는 기업을 살리는 대신 선분양 주택의 준공과 인도를 보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위기의 중심에 선 컨트리 가든의 양우 이엔 양화양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내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집 인도를 위해서라면 냄비를 깨고 쇠붙이까지 팔겠다. 이 표현은 중국에서 남은 자산을 몽땅 털어내겠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며 지난 1년간 지방정부 보고서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말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소진된 끝에 절박한 조치를 뜻합니다. 이 같은 표현이 이제 컨트리 가든 최고 경영층의 공식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업계 전체의 위기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때 도시 확장의 엔진이던 시장은 통제되지 않은 부채와 무너진 신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경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무 분석가이자 유튜버인 박민수 씨는 자신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흐름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엔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번 시장 정리가 부실한 기업들, 특히 시공 품질은 뒷전인 채 고회전 고부채에 의존해온 부동산 회사들을 걸러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일말의 정의가 실현되고 어쩌면 속이라도 시원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중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개인 파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이 작년부터 여러 채널에서 차입을 늘리고 두 자릿수 금리의 단기 대출을 끌어오고 자산 이전을 위해 지분 20%를 가족이 통제하는 공익재단에 넘기는 등 명백한 디폴트 조짐을 보였음에도 그들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비구이 위안은 공격적인 개발로 저도시 농촌 지역의 세대 3대의 저축을 빨아들였고 공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미지급 채무를 남겼으며 수없이 많은 미완공 방치 프로젝트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주주들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개인 파산법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런 유령 프로젝트에 갇힌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른바 전문가들은 소비를 더하라, 농촌 소비를 끌어올리라, 청년들에게는 눕지 탕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만 말합니다. 심지어 2023년 8월부터는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때는 문제가 복잡한 병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산소호스를 밟고 있는 것뿐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처럼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IT, the economy, stupid. 지금 제가 덧붙이자면 문제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구호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말 몇 마디로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는 데는 길고도 힘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공유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중국 내부의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